자, 우리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데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지금 바로 조용히 구독 버튼 눌러주실게요. 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네쌤 에듀의 학습코치 유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 시간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수학은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또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도 정말 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열심히 노력하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수학은 수학적 사고력을 타고났거나 선행학습을 꾸준히 받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조금 더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본인이 타고난 학습 속도나 문제풀이 능력에 관계없이 선행에 급급해하며 선행학습 위주, 상위권 친구들 위주의 진도 빼는 수업만 따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붙이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아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본인의 학습 속도나 문제풀이 능력에 관계없이 선행에 급급해하며 상위권 친구들 위주의 진도 빼는 수업만 따라가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나아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러 문제들의 풀이 방법을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주변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직 수학 자체가 싫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를 보고 풀이 과정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을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등 때 수학을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에 비해서 급격하게 어려워진 난이도나 또 깊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응용 심화 문제 그리고 수능 신유형 문제들을 다루면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수포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기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수학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극명한 과목인 만큼 수학을 그만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작정 문제만 푸는 것보다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출신 수포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법 시리즈 제2탄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야, 너도 수학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어.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수학은 사일 같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반복을 통해 자연스러운 암기가 필요한 과목인데요. 그래서 수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개념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에 대해 질문해도 기본서나 교과서를 참고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4등급이거나 혹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수학 공부가 정말 어렵고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기본 베이스인 개념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니까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학은 다른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들에 비해 학년 간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만 계속 푸는 것보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년 간의 연계성이 크다 보니 학년이 낮을 때는 원해방정식이나 피타고라스 정의 같은 어려운 개념들도 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출제되지만 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이 당연하게 아는 기본 개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으면 문제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맞는 풀이 방법을 찾아내도록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총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먼저 1단계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입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가 아닌 다른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정확하게 어떤 값을 구해야 되고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스스로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에 어떤 개념을 대입하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풀이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문제를 보고 오랜 시간 스스로 생각해서 과정을 찾으려는 행동보다 잠깐 고민하고 생각이 안 난다는 이유로 답들을 펴서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본 후 문제를 푸는 행동인데요. 그러면 그 순간은 이해한 것 같고 문제는 풀리겠지만 결국엔 답지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문제의 풀이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답지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개념을 찾도록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문제를 푸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단일 개념을 묻는 문제는 하나의 개념만 적용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라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이 과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젠 오답 정리를 하면서 내가 틀린 유형이나 풀이 과정에서 계산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체크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틀린 문제가 많다 보니 그만큼 정리할 양이 많아서 미루거나 귀찮아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모든 문제를 전부 오답 정리를 하는 것보다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 위주로 정리하고 응용 심화 문제는 따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기에도 덜 부담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는 내가 틀린 문제만 적는 것보다 내가 문제를 맞췄어도 이해가 덜 된 개념도 같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는 맞췄어도 헷갈리는 개념이나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개념도 같이 정리해주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희 네네쌤에듀와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스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벌써 만족하고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의 수학 문제집이 비가 안 와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 네네쌤에듀가 함께 할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봄이 왔어요. 사나이 봄철이냐 봄봄 씨약시